이노 와이어리스는 127%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것들은 5G와 의류주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류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방어를 했지만 마이너스 1.03%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기관 홀로 방어를 하면서 마이너스 1.5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월 16일 공격을 통보받았다라는 발표, 이 발표가 트위터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한국 증시에도 부담이다 라면서 한국 증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이슈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요, LNF, 현대바이오,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다윈시스, 주성 엔지니어링, 컴투스 홀딩스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튜디오 드래곤, 위메이드, SM, 아프리카TV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컴투스, 한국 BNC, 디어유, NK맥스, 원티드랩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LNF를 왜 사고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감이 있어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LNF가 테슬라의 수요처를 기반으로 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14일 LNF에 대해 중장기 양극재 생산 능력은 추가 확대 가능성이 높으면서 연내 북미 중심의 해외 양극재 합작법인 설립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LNF는 올해 2분기 굳이 2공장 신규 가동이 되면서 양극재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해서 가파른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확실한 수요처 기반으로 해외 공장 투자도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LNF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상승률 종목으로는 1위는 인트로메딕, 2위는 NH벅스, 3위는 코이즈, 4위는 UNI, 5위는 CBI 순이었습니다. 인트로메딕과 NH벅스는 싸이월드 관련주로서 싸이월드 앱의 새 버전이 오늘 16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심사용으로 제출이 된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이즈는 이재명 대선 관련주로서 엮여서 상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UN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근래 며칠 동안 UNI가 상한가, 상승세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UNI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입니다. 개인들에게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제3자 개인을 지정을 해서 유상증자를 참여시켜서 현금을 취득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에디슨 EV가 UNI 지분을 23.1% 보유하게 되고 UNI는 현금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한국거래소가 오늘 UNI를 매매거래 정지 예고 종목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지난 11일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을 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보다 종가가 높으면 16일에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념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증시 이슈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의해서 오늘 우리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힘들었는데 중국 빼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증시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되려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9일부터 14일까지 4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수를 했는데 이 기간 외국인들의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뉴스가 주가 변동에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관련된 오보도 늘어나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도쿄 증시 역시 하락 마감을 했지만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만 상승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공급 기대감에 홀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는 없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으로는 첫 번째 신성통상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7% 상승을 했고요.
TBH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80.5%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의류주가 눈에 많이 띈다라는 것이 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잘 못 나온 기업입니다. 한정 KPS는 마이너스 98%가 나왔고 NC소프트는 마이너스 47%가 나왔습니다. 노바텍은 마이너스 10% 나왔고 TK케미칼은 마이너스 5%, 후성은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온 기업입니다. 한세실업은 3% 상회를 했고 FNF는 18% 상회, PSK홀딩스는 21% 상회, 대웅제약은 30% 상회, 펄어비스는 51% 상회, 이노와이어리스는 127%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것들은 5G와 의류주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류보다는 5G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의류는 경기 민감주로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류주가 더 좋아 보일진 모르겠지만 5G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가 나오기도 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해외 수출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적으로 5G 얘기를 하지만 5G 컨텐츠가 지금 실용화가 되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5G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솔리드라던가 이노와이어리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이노와이어리스는 최근 일본에서 5G 스몰셀 무선 통신 인증을 획득을 했고 그리고 매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통신 품질 실험 장비와 소형 기지국 분야에 특화된 이노와이어리스는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나오는데요. 특정 제조사 제품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픈 랩 및 최근 국가별 5G 특화망 구축도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스몰셀 매출의 본격화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전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5G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증시 오늘 저녁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제가 좋네 안 좋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러시아가 침공을 하냐 마냐 라는 것이 조금 더 귀추가 주목이 되고 그리고 1월 소매 판매 지수,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산업 생산 설비 가동률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만약 16일날 별일이 없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별일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는 악재가 16일날 침공을 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침공이 없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면서 안정감을 찾을 것이고 침공을 하네? 라고 하면은 증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침공이 됐어 하면서 패닉셀을 하면서 증시가 폭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증시 안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조금 더 마음이 가기는 합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전쟁이 나겠어? 라는 관점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전쟁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저 역시도 그런 관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수요일날 별일 없으면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 이외에 악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소매 판매라던가 수출입 물가지수라던가 산업생산 설비 가동률이라던가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예상보다 좋지 못한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를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매수를 하지 말고 현금을 꼭 쥐고 있자라는 것에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마감 정리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